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원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한테 이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통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건강원 창업 관련한 실무 운영 관련한 혹은 이제 추출 가공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전화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창업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보면 건강원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영업 신고를 꼭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에서 혹시 창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건강원을 창업을 하게 되면 이 건강원이라는 업종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원이라는 업종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가공업소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이 되는데,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가공업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보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이제 영업 허가 등에 보면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는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공업소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 이제 시행령으로 보시면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이렇게 보시면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2번으로 제21조 제2호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영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업신고한 이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시면서 사업자만 우리가 내면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관련된 세금 관련된 부분이고, 영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제 적합한 장소이냐, 그 시설물들이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 특히 이제 식품을 가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건강원을 창업을 하면서 영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는 다들 아시겠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건강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창고가 있기 때문에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창업이 가능하냐,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건강원은 이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시설 규정을 준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건축물 용도 자체가 1종 근린 혹은 2종 근린,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시설 혹은 근린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건축물 용도가 먼저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집 앞에 창고를 짓는 경우에는 그 용도 자체를 창고로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무허가로 이렇게 짓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고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신고가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꼭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영업행위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원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농가를 하시면서 이제 일부 창고에다가 기계를 이제 추출기와 포장기를 넣어놓고 그 낙과라든가 이런 농작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무허가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노점상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이렇게 무허가 영업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이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강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이 범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건강원이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마켓처럼 문만 열어놔도 장사가 잘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만 의지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먹고 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무허가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물론 이제 내 농사를 지면서 소량으로 만들어서 가족들도 먹고 이제 동네 분들 먹는 정도, 동네 분들한테 드리는 정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사실 이제 영업행위를 하기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강원은 이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이제 가공업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군청이나 구청 이렇게 영업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그 맞는, 그러니까 용도가 맞는 건축물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속이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가 이제 식약처로도 좀 알아보고 이제 군청이나 구청으로도 조금 알아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재료를 사용을 했다, 아니면은 뭐 비생적이다, 위생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가대 광고다, 허위 광고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이제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벌금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형사 처벌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허가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영업 신고가 안 돼 있고 허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니까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서 그런 것들을 무허가로 이제 영업했던 행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넘겨서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 그 규모라든가 뭐 기간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갖고 뭐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허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창업자가 미리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벌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건강원 업종 자체는 근생 점포만 임대를 해가지고 놓으면 사실 그 평수가 크고 작고에 대해서는 문제를 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하나 임대를 하시거나 개설을 하셔가지고 건강원 이제 영업신고를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많이들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민원 제기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영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박스에 표기를 한다든가 파우치에 표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원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건강원도 이제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이 온라인에서도 특히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묵인이 되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그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 다음에 표시 규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좀 정신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딱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생각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어수선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드린 설명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게 또 별도로 있다거나 이러시면 뭐 이메일이나 전화 문의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거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희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 부분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els like a handful of silk now. I'm in your